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1년 의미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판문점 선언. 그것이 주는 그 메시지가 상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행이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북러 정상회담까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 후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이슈인데, 그쵸. 워낙 지금 국회 상황이 난리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좀 많이 묻힌 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시는 의미를 크게 보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로 좀 나눠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원래 구상은 그랬습니다. 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 해제를 좀 얻어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경제개발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언에 따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이제 그 북한 곳곳에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하고 원산 뭐 갈마지구 같은 곳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개발 속도를 좀 늦추거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지금 뭐 빼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외자 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금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푸틴 대통령을 찾아간 것인데요. 일단은 제재 완화 문제에 좀 도움을 청하고 그다음에 경제 원조를 부탁한 다음에 또 북한 입장에서 지금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약간 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러시아나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그분들의 송환 시한이 유엔 안보리에서 정한 송환 시한이 원래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장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예,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나요? 뭐 협조가 어떻게 된 건지? 네, 협조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협조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상회담이 그 뭐 공동 뭐 언론 보도나 그런 게 나온 것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의 단독 회담이었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그 정도였고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북미 사이에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핵화 해법을 놓고 이견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자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런 표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북한이 빅딜을 통한 그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그 회의 시작 전 그 모두 발언을 보면 이번 회담은 지금 전 세계 초점이 몰린 한반도 문제를 같이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도 북러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지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남북미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러시아가 소외되어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 북한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좀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육자회담 틀을 통한 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를 고안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육자회담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제 러시아 자신들의 입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항상 네. 이제 외교 현장에는 동행을 했었는데 네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통일전선부장으로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 장금철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통일전선부장이 대미 문제와 남북 문제를 다 다루고 있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약간 좀 위치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만 남고 통일전선부장에서 빠지다 보니까 약간 그 내부 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대외적으로는 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푸틴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유추가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비관적으로 본다면 향후 비핵화 협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회담 결과로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양측 관계자들이 말해오는 전언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보면 북러 정상회담 핵심은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북러 관계와 대북 제재 문제, 북미 관계는 물론 가장 우선적인 의제인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김 위원장과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고 비핵화 해법 관련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유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딜로 끝났는데,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들고 오면서 비핵화 대화의 수준이 하나 좀 높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러시아라는 또 하나의 플레이어가 좀 등장했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 회견에서 이날 북러 회담 결과를 중국, 미국과 협의하겠다. 북한도 이것을 희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좀 주요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 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러시아도 한반도 이 협상 과정에서의 입지를 조금은 이제 가지려고 한 거고 미국 상황은 보니까 외신이 상당히 뜨겁게 다루고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주시하는 그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을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하려는 그 수단을 이제 북러 정상회담으로 좀 가진 거고요. 그게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네.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그 입장문을 낸 게 있는데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FFV라고 하는데 네. 그거 달성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른바 빅딜에 기초한 비핵화 해법을 포기할 의사가 좀 없어 보입니다. 뭐 비건 대표도 그렇고 볼턴 보좌관도 그렇고 항상 지금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나아가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계적 비핵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경우에 그 말씀하신 북미 협상이 약간 접점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번 북러회담이 북미 협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발언도 그렇지만 배석자들을 봤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선희 제1부상과 리용호 외무상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은 러시아 측의 그 배석자들을 보면은 그 극동 개발 관련해서 뭐 경제 담당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시베리아 담당 장관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남북러 협력 등을 좀 중시하고 있다라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 횡단열 철도 연결 사업이나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 전력망, 뭐 스마트 그리드 그런 관련 사업들이 협의가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푸틴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그 러시아의 존재감을 좀 드러낸 정도로 이제 만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걸 풀어가는 것은 결국 북한과 미국의 양자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어쩌면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풀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 비핵화 해법을 찾음으로써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과 미국 상황은 뭐 상당한 이제 냉랭한 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폭탄이 좀 오가잖아요. 지금 뭐 북한 그 외무성 쪽에서 네. 이제 뭐 미국 행정부 쪽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겨냥해서도 그렇고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정근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외무성 뭐 이렇게 미국 그 북미 담당 국장이나 최선희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말을 하는 게 그 양 정상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 기본적인 스터디가 그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얘기를 해라 그런 것식으로 말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북한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북미 정상들 간의 어떤 흔히 말하는 정상들 간의 신뢰는 깨지지 않았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쩌면 계속해서 톱다운식의 어떤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춰봐서 앞으로 좀 진행되는 것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말폭탄이 항상 그러니까 북한이 쓰는 용어가 굉장히 좀 거칠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숨어 있는 그 이면의 뜻을 좀 찾아가기 위한 그 각국 정보 당국들의 머리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이제 내일이면 판문점 선언 1주년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는데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러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2017
2017년 만에도 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그해 11월까지 제가 세보니까 총 16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는 그 외교안보 담당 기자들이 새벽에 이제 뭐 북한이 핵실험 혹은 미사일 시험을 할지도 모르니까 새벽에도 잠도 못 자고 깨어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그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맞아요. 파견 네. 의사를 밝히면서 약간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북한을 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제 합의 등을 거쳐서 말씀하신 판문점 이제 우리 측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4.27 정상회담의 의미는 그 판문점 선언 그 결과물 서문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을 하고 한반도 냉전 체제를 구성하던 남북 대결과 북미 간의 그 적대 관계가 동시에 해소되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를 기본 대결 구도에서 평화로 바꾼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또 중요한 또 계기가 됐고, 이 남북 정상회담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정말 그려봤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좀 아쉬운 점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 중인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 내용을 일단 좀 짚어보고 이제 이행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내용은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남북관계 발전이고, 2조는 한반도 긴장 완화고, 3조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이 세 개의 큰 기둥이 중심인데요. 남북관계 발전에서는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광복절 계기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 그다음에 그 아시안 게임 작년에 있었던 그거에서 비롯해서 국제 경기의 공동 진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관련해서는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 중지, 또 5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중지, 또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일대를 평화 수역화하는 것 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한다라는 큰 총론에 합의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행 중인 것들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그 판문점 선언 2조의 제가 말씀드린 긴장 완화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로 그 육해공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을 중이고요. 비무장지대 내 그 GP 일부를 11개씩을 상호 철수했고,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각각 5km 이내에서 사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과 또 JSA 그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 간의 직통전화 한 라인이 설치가 됐고, 또 그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문 대통령이 이제 이번 금년 가을 중에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9월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또 평양 공동선언까지 이끌어냈었죠. 남북 관계자가 상주하는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가 됐고, 오늘도 이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위에 올라가서 개성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통신, 철도, 도로, 산림, 체육,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만 좀 비핵화 노력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좀 아쉬운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실현 총론에는 북미 또 우리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씀 계속 얘기가 나온 대로 그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 선언을 통해서 기존 53년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어간다는 약속도 있는데, 이것을 위한 다자간의 정상회담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기타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이나 이산가족 화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 이런 것들도 북측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응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남북 GP 전면 철수나 JSA 자유왕래, 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도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 좀 출렁이면서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는 대남 접촉을 상당히 많이 좀 줄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내일이면 1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판문점의 행사를 또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대답이 없죠. 어떻게 좀
공동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 따르면 내일 저녁 7시부터 이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멀지만 가야 할 먼 길을 주제로 이제 기념 행사가 열리고요. 그 북한을 제외한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의 주한 외교 사절단도 참여한 가운데 한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참석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측이 이번 주 월요일 22일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개최 사실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이것에 참석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북한 경제 사정에 좋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부흥 관련해서 딱히 청사진류의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가 될 판문점 1주년 행사에 북한이 참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첩첩상중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판문점 선언 실천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과감한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 관계 우선 발전을 통해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식량 지원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대북 제재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아직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중재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게 나오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개성공단 재개나 남북 협력 사업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조치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협의 사항 추진을 위해서 당장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시금 좀 되새겨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당사자나 중재자를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북미 대화 또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획자 역할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북 관계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하는 게 남북 관계에서 커다란 합의를 봤지만 이를 남북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다시 남북 관계가 회귀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말씀드린 기획자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역할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코리아 패싱설, 고립설,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기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가고 있고요. 또 워킹그룹이라는 실무 차원의 논의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서로 접촉을 하기도 하고 화상회의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남북 관계가 막히는 것도 어쩌면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측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또 실례로 들면은 관함식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중국에서 국제 관함식이 열렸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위급을 대장들을 보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미국이 중국 관함식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급을 보낸 배 자체도 약간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하나하나 그런 것들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라고는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좀 했던 사실이고 그렇다면 최한영 기자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 기회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달 초에 북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조만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중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리가 되면은 이제 분명히 북한도 또 우리 측
과의 어떤 협의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늦지 않은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치부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4월 27일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은 좀 아쉬운데요. 이 비핵화의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좀 한 발 물러서서 조금은 또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을 또 안고 나아가야만 4.27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